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시 7월 5일 화요일이고요. 7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휴장이어서 뭐 국제유가나 뭐 금이나 뭐 다우존스, 나스닥 이런 거 다 쉬었고요. 대신에 이제 유럽 증시는 열려 있어서 뭐 유럽 어, 다 올랐는데 독일만 조금 빠지고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코스피가 어제 그 전 저점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 대기하면서 좀 약세 구간이고, 그리고 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하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제 대만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장 반등 나왔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자 이렇게 전달해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 저점을 깨는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만도 보시면은 대만 보시면은 지금 뭐 며칠 내에 빠진 게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빠졌고요. 다행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네, 조금은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상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저점을 이탈을 했고 지금 이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절반값은 최소 절반값은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50포인트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포지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2350포인트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양봉 하나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 하루 이틀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저점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 확인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7월 13일하고 14일 날 있는 경제지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사리 요때까지 시장을 이끌어 주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7월 28일 FOMC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FOMC 금리 인상. 그러면 최대한 지금 시장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방망이 짧게, 네. 방망이 짧게 짧게 다가가는 매매 포인트. 그리고 짧게 잡아가는 포지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13일, 14일.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적어도 한 금요일 전까지는 시장 반등 나와주고 다시 다음 주는 경제 지표 나올 때까지 시장 못 올려주는, 적어도 이게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되거든요. 네.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되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이 2276포인트 전저점 이거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만 발생을 하고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매매는 쉽게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매매할 수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은 굉장히 국한적으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어떤 거를 잡아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 지금 그 지수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우존스 미국장은 지금 다 휴장이었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 독일만 좀 하락하고 나머지는 상승을 해주었다. 영국 0.89, 프랑스 0.40, 그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되게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뉴스는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바이든이 이번 주 내에 대중 관세에 대한 취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약간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대중 관세를 취소하면서 좀 부담감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제 부담감.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낮추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간 선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경제를 챙겨야 되는 바이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 나오면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된 내용입니다. 그 스위스에서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회의를 하고 오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오늘이 5일이니까 5일 컨퍼런스, 4일 회의. 그래서 그 전달해드렸던 게 저번 주부터 전달해드렸던 게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일정이 있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포지션은 올라갈수록 그 포지션을 줄이셔야 된다. 디데이가 다가오니까. 대신에 이제 새로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뭐 유신이라든가, 그리고 동일 고무 벨트 이런 종목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어제 또 새로운 그 재건 관련주가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흐름은 그 또 뉴스 다 살펴본 뒤에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또 그 재건 뉴스고요. 이거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3,600개 도시와 마을을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개최됐다 하는 뉴스고요. 기존에 이제 재건 관련주로서 시장을 좀 그 시장에서 주도하던 그 종목들은 대부분 음봉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신규로 올라온 종목들 유신이라든가 동일고무벨트 그리고 이번에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제 하위 변이가 퍼지고 있는 110개국이라고 합니다. WHO에서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하면서 원숭이 두창 얘기를 전달해드리면서 코로나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원숭이 두창 이 진단 키트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휴마시스를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휴마시스 어제 강하게 막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나왔고 상한가 가는 뭐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단 키트 섹터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재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진단 키트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뉴스가 지금 오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40일 만에 최다 확진자 발생을 했다. 코로나 확진자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하루 20만 명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제 그 오후 9시부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정부 측에서는 14만 명 내외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게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때문에 이거 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뭐 저번 주부터 이 코로나 확진자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었고 휴가철이 오고 있으니까 요 대응 가능할 것은 조금 믿지 않는 걸로 보고 이 휴가철에 증가할 수 있는 폭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진단키트 더 많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무작정 지금 매수해가지고 뭐 계속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방망이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휴가철 막상 그 휴가가 시작되는 뭐 7월 중순이라든가 하순 가면은 오히려 시장이 그 종목 자체 그 추세가 꺾일 수가 있으니까 방망이 짧게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확산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50개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확산이 빨라지고 돌연변이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으면은 진단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게 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매매할 수 있는 섹터 대신에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원숭이 두창 관련 뉴스인데 유럽에서 보름새 3배 증가했다. 이거는 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지켜보셔야 됩니다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무단결근 없고 손님하고 싸우지 않는다. 최저임금 오르자 서빙 로봇 찾는 식당 사장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메타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이 메타에서도 지금 인력 감축을 나섰습니다. 지금 글로벌 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익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15% 정도는 빠진다고 합니다.
15%가 이제 하락을 예상치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성장하는 그림을 생각하지 않는 그 직원들은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언급도 하면서 주커버그가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인력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뭐 테슬라 쪽에서도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게 다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리세션 오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그 보아야 하는 섹터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지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이익을 챙기려면은 어쨌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 감축을 조금 진행을 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을 하고, 이런 거를 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력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필요한 인력은 구하기 힘들다고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막 이런 식으로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불필요하고 좀 단순 작업 같은 것들은 이런 서빙 로봇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을 이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미 작년에는 뭐 시장 전체적인 주도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도 했죠. 로봇 테마가 지금 작년에는 굉장히 주도를 했었는데 요 로봇 테마가 다시 순환매로 돌아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이번 연도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섹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원전이죠. 원전 그리고 로봇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원전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독립성 확보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로봇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력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지금 기업들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을 높이고 기업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활용 방법이 로봇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 보지 않더라도요. 일단 기술주다 보니까 시장 빠지면 같이 확 빠져버리고 이미 올라갔던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지금 당장에 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달을 해드렸던 그 폭염 관련된 내용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력 관련주, 전기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 또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개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관련주. 일단 전기 관련주 먼저 진화키트 켜져 있으니까 휴마시스가 켜져 있으니까 휴마시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때부터 전달을 해드렸어요. 코로나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 원숭이 두 창도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와 원숭이 두 창 지금 더블 모멘텀으로 진나키트 관련주 상승하고 있으니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도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고 이 앞쪽 매물을 지금 다 그냥 일단은 1차적으로 다 소화를 했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방망이 짧게 가져가는 대신에 어느 정도 뭐 스윙을 끌고 가더라도 그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 설정해 놓고 손절 라인 잡아 두시면은 충분히 스윙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렵게 그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은 그 앞으로 매매 포인트 자체를 휴가철 이 확진자 증가하는 것들 요런 거 잡아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어제 거래 대금이 4천억 이상 터지는 것 그리고 앞선 매물대를 굉장히 양호하게 그 매물 소화를 해준 것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게 오늘 당장에 올려 붙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에 올려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방망이 짧게 접근하시면은 뭐 당일 매매하시면서도 2%든 5%든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거고요. 요때 말씀드렸을 때 그 뭐 스윙으로 접근하신 분들이야 뭐 포근하게 포지션 좀 추가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올려붙이는 종목, 상한가를 올려붙이는 종목들, 그리고 또는 실제로 이 마켓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먹고 있는 종목, 휴마시스죠. 이런 종목들을 딱 지켜보시는 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승률 크고 그리고 거래대금 빵빵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덜 빠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장주가 덜 빠지고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한가 갔었는데 뭐 시간이 걸려서 좀 살짝 풀렸었네요. 그 오늘 좀 포인트 잡아서 오늘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렴시키고 돌파하는, 거래량 증가할 때 돌파하는 데에 있어서 접근을 하시면은 요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게 터진 건 아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재건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건 관련주 SY라는 종목이 새롭게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SY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샌드위치 판넬 있죠? 샌드위치 판넬로 원래는 이제 물류 창고 죄송합니다. 물류 창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 회사고, 그리고 태양열 그 패널로 좀 테마가 붙었던 종목인데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모듈러 하우스, 어떻게 보면 모듈러 하우스 약간 컨테이너 집 있잖아요. 네, 그런 집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전달해드렸던 똑같은 종목들, 뭐 유신이라든가 그리고 동일고무 벨트라는 종목처럼 매매 포인트 잡고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기업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확 당겨줄 수 있는 탄력 있는 종목이고 끼도 있는 종목입니다. 요때 막 상한가 가고 막 그 연속으로 붙여주는 상황들 보면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그렇게 막 완전 나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너무 그 안 좋게 바라보실 만한 그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근하시고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던데, 현대해버다임이라든가 그리고 뭐 데모라든가 기존의 대장들 있죠. 그리고 뭐 우린 PTS 이런 종목들 어제 음봉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비중 축소는 적어도 분할 매도 정도는 해두는 게 절실하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이고요. 이런 종목들 아직 재건 관련주가 아직 재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그 디데이가 있었고 일정이 있었고 해당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좀 재료 기대감 좀 해소 그런 부분을 좀 뱉어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 설정해 두시고 들어갔을 테시니까, 뭐 수익 보신 분들이야 이때부터 전달을 해드려서 요때 뭐 수익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지금 뭐 들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은 대응하실 거야라고 충분히 만들어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Y 보시면 되십니다, 오늘. 그리고 전기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진전기 있죠, 일진전기도 저희가 요때부터 계속 전달을 해드렸고, 요때 빠질 때도, 시장 빠질 때도 요때 빠질 때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시작이다. 여름 이제 시작이니까 시장 빠지니까 당연히 일진전기도 같이 빠질 거다.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밑으로 빠지면은 양봉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주는 흐름이 발생을 하면은 충분히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때 영상 돌려 보시면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실 테고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셔가지고 이제 그 작년 그 슈팅 나왔던 구간들로 진입을 했거든요. 요때부터는 진짜 방망이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요때 대응 잘못해가지고 삐끗하시면은 다시 내년까지 1년 걸리는 지금 구간입니다. 요때부터는 신규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방망이는 짧게 가져가야 되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주 중에서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미국이 지금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뭐 인도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적으로 폭염이 터지고 있어서 이 전기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재룡전기가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또 어제 그 계약 공시 발소 그 계약 공급, 이게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상승폭이 발생을 했으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안 붙었고,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었으니까 이때부터 제가 전달해 드릴 때 매매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또 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전달을 해 드리니까 많이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1년 만에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는 신규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방망이 짧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대신에 단타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의 의미가 시장에 집중이 있고, 시장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제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연저점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 대신에 윗꼬리가 많이 달린 거는 그만큼 매도세가 좀 나왔다. 왜냐? 1년 만에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1년 만에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이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탈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을 유지를 못 시키고 윗꼬리가 좀 길게 마감을 했다. 대신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폭염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안에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 거래 단타를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대응 전략 충분히 만드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봇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로봇 관련주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슈림 로봇도 이 추세 자체가 지금 21선 이탈하고 나서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요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요때 뭐 자동화 공정 때문에 또 올랐었고, 또 로봇 관련주도 대선 가까워지면서 또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요런 종목들이 이제 장기로 이게 무작정 계속 빠지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앞서 설명드린 요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플레이션과 인력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업들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효율을 높이고 기업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이 활용 방법이 로봇이라고, 지금 이 테마 자체에 대한 시황이 머릿속에 업황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이 횡보를 해주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횡보를 해주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발생을 하고, 다시 21선 뭐 회복을 하는 구간들 안에서는 충분히 다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던 게 뭐 우진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쭉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 포인트가 잡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도 이번 연도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뭐 시간의 그 종목에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면, 자율주행이라든가 넥스트칩, 그리고 이 NCN도 자율주행인데 얘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패스하시고요. 캠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테슬라 그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는데, 요때 이제 딱 그 만들어 나가는 종목,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한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발생을 해주었고, 그럼 오늘 상승해서 한 2,3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2,300원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음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음봉으로 빠지되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 보시고, 시가 돌파할 때 거래량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때 돌파 매매 한번 이런 흐름들이 발생이 한다라고 하면은 매매에 같이 참고하시는 사항으로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라이다 종목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발생을 했으니까 요런 종목도 같이 이제 섹터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 32,500원 대응 그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이 전고점 이 구간들 살펴보시고 대응 구간들 잘 만들어 두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은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